늦가을에 스산한 바람이 청두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 홍싱 주택단지의 좁은 창틈으로 스며들었다. 왕슈잉 여사는 올해 72살, 텔레비전 앞에서 무릎 담요를 덮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요란한 음악과 함께 건강보조식품 광고가 흘러나왔지만 그녀의 귀에는 그저 희미한 소음일 뿐이었다. 5년 전 40년 넘게 그림자처럼 함께했던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후 15평 남짓한 이 작은 아파트는 그녀에게 너무 크고 적막한 공간이 되어버렸다. 평생을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다 7년 전 정년 퇴직한 후의 삶은 예상보다 훨씬 더 외로웠다. 어머니, 저 웨이예요. 스마트폰 화면에 아들 리웨이의 이름이 떴다. 베이징의 큰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는 아들은 늘 바빴다. 그래. 밥은 먹었고? 네, 방금 먹었어요. 별일 없으시죠? 그럼 별일 있겠니? 너는? 저야 뭐 똑같죠. 회사 일 바쁘고 주말에 장모님 생신이라 내려가 봐야 해서 이번 주는 전화만 드릴게요. 그래, 그래야지. 장모님께 잘해드려라. 몇 마디 안부 인사가 오가고 전화는 금세 끊겼다. 딸 리징에게서는 며칠 전 영상 통화가 왔었다. 손주 녀석이 화면 속에서 재롱을 부렸지만 그것도 잠시. 딸 역시 결혼 후 맞벌이에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다. 자식들이 제 몫을 하며 잘 사는 것이 대견하면서도 텅 빈 집안에 홀로 남겨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시린 바람이 가시지 않았다. 외로움을 달래려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위친 친구 목록에는 몇 안 되는 옛 동료들과 동네 친구 장여사 그리고 자식들 뿐이었다. 무심코 새로운 친구 알림을 눌렀다. 며칠 전 낯선 아이디로부터 친구 추가 요청이 와 있었다. 프로필 사진은 50대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 부드러운 미소를 띤 중년 남성이었다. 점잖은 양복 차림의 배경으로는 상하에 화려한 야경이 찍혀 있었다. 호기심에 수락 버튼을 눌렀던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때 새로운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그 남자였다. 아이디는 첸젠화. 안녕하세요, 왕 선생님. 프로필 사진 속 모습이 참 고우셔서 실례인 줄 알면서도 연락드렸습니다. 왕 선생님? 어떻게 알았지? 위챗 프로필에 퇴직 전 학교 이름을 써놓았던가. 슈잉은 잠시 망설였다. 이런 식으로 말을 걸어오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참 곱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수십 년 만에 들어보는 칭찬이었다. 네, 안녕하세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짧게 답장을 보냈다. 곧바로 답이 왔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저는 상하이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천젠화라고 합니다. 혹시 방해가 되었다면 용서하십시오. 아닙니다. 저야말로 무료하던 참이었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생각보다 길게 이어졌다. 첸제나는 자신 역시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외동딸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 혼자 지낸다고 했다. 슈잉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라는 말에 금세 경계를 풀었다. 그는 슈잉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고 그녀가 교사였다는 사실에 존경심을 표했다. 말투는 정중했고 때로는 유머러스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슈잉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낯선 이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남편을 잃은 슬픔,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 홀로 된 노년의 외로움까지. 첸젠하는 그 모든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다. 그의 따뜻한 위로에 슈잉은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 첸젠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슈잉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냈다. 왕 선생님, 좋은 아침입니다. 어젯밤 편히 주무셨는지요? 오늘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저는 선생님 덕분에 힘을 내서 일했습니다. 짧지만 다정한 메시지들은 슈잉의 메마른 일상에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그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확인했고 그의 메시지가 와 있으면 어린아이처럼 가슴이 설렜다. 답장을 보내고 그의 답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생기에 얼굴에 혈색마저 도는 듯했다. 베란다 구석에서 먼지만 쌓여가던 난초 화분에 물을 주는 횟수도 늘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첸제마는 슈잉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메시지만큼이나 부드럽고 차분했다. 그는 자신의 사업 이야기, 유학 간 딸 이야기,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슈잉과 비슷한 연배였던 그의 어머니는 슈잉처럼 정 많고 따뜻한 분이었다고 했다.
슈잉은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어느새 그와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고 있었다. 왕 선생님, 아니, 슈잉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어느 날 밤, 첸젠화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슈잉은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슈잉 씨, 당신을 알게 된 건 내 인생의 큰 행운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듯했다. 저도 그래요, 제나 씨. 슈잉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했다.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슈잉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리 나이에 무슨 하고 속으로 되뇌면서도 그의 달콤한 말들에 빠져드는 자신을 어쩔 수 없었다. 그는 슈잉의 외로움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빈틈을 파고들어 따뜻한 말과 관심으로 채워주었다. 어느 날 첸젠화의 목소리가 유난히 지쳐 있었다. 슈잉 씨, 미안해요. 오늘 좀 힘든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요? 괜찮아요? 쪽이랑 진행하던 큰 계약건이 갑자기 통관 문제로 막혔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라 자금 흐름이 좀 꼬였네요. 어머나, 큰일이네요. 잘 해결될 거예요. 그래야죠. 그런데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슈잉 씨께 잠시 도움을 청해도 될까요? 아주 잠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바로 해결해서 돌려드릴 수 있어요. 슈잉은 망설였다. 돈 문제였다. 평생 누구에게 돈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아왔고 남에게 돈 빌려주는 것도 꺼리는 성격이었다. 하지만 그의 간절한 목소리와 슈잉 씨밖에는 부탁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다. 액수는 크지 않았다. 1만 위안. 제가 가진 돈이 많지는 않지만 그 정도는 어떻게든. 정말 고맙습니다, 슈잉 씨.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 2배로 갚겠습니다. 슈잉은 다음 날 아침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뱅킹 앱을 열었다. 아들에게 겨우 사용법을 배워둔 터였다. 첸젠화가 알려준 계좌번호로 1만 위안을 송금했다. 괜찮겠지. 곧 돌려준다 했으니까 스스로를 다독였다. 송금 확인 메시지를 보내자 첸젠화에게서 곧바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밝았다. 슈잉 씨,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 고비를 넘겼어요. 역시 슈잉 씨는 제 행운의 여신입니다. 그는 슈잉을 행운의 여신이라고 불렀다. 슈잉은 쑥스러우면서도 기분이 좋았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 특히 그에게 힘이 되어주었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하지만 약속한 다음 주가 되어도 첸젠화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대신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며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갑자기 직원이 쓰러져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2만 위안. 슈잉 씨, 정말 면목 없습니다. 하지만 제 오랜 직원이 가족 같은 사람인데 외면할 수가 없어서요. 이번 것만 해결되면 다음 달에는 정말 모든 걸 정리해서 돌려드릴게요. 슈잉은 또다시 망설였다. 하지만 아픈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알기에 거절하기 어려웠다. 남편이 남긴 예금 통장에서 2만 위안을 찾아 다시 그의 계좌로 보냈다.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보며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지만 이번이 마지막일 거야 라고 애써 생각했다. 그 후로도 첸젠화의 요구는 계속되었다. 베트남과의 거래에서 사기를 당했다며 3만 위안, 중국으로 돌아올 비행기 표와 격리 호텔 비용이 필요하다며 1만 5천 위안. 요구하는 명목은 다양했고 액수는 점점 커져갔다. 슈잉은 이제 남편의 유산마저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자신의 얼마 안 되는 노후 자금까지 야금야금 그의 계좌로 흘러들어갔다. 자식들에게는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 아들이나 딸에게 돈 이야기가 나올 때면 옛날 친구가 아파서 병원비 좀 보태줬다거나 오래된 아파트라 수리할 곳이 많아서 같은 거짓말을 둘러댔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첸젠화와의 관계를 그가 주는 위안과 설렘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이제 슈잉에게 단순한 온라인 연인을 넘어 삶의 유일한 희망이자 버팀목처럼 느껴졌다. 곧 갈게요, 슈잉 씨. 이 문제들만 다 해결되면 당장 청두로 달려가서 당신 곁에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요. 작은 정원이 있는 집에서 꽃도 가꾸고. 그는 달콤한 미래를 속삭였다. 슈잉은 그 말을 믿고 싶었다. 아니, 믿어야만 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걸어버렸기 때문이었다. 가끔 동네 마작방에서 만나는 장 여사가 눈치챈 듯 물었다. 왕 여사, 요즘 얼굴 좋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근데 전화 통화하는 거 슬쩍 들었는데 웬 남자 목소리가 그렇게 다정해? 슈잉은 당황하며 얼버무렸다. 아, 그냥 먼 친척이야. 사업 때문에 가끔 연락하는 거지. 장 여사는 미심쩍은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그래? 근데 그 사람 직접 만나본 적은 있고?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말이야. 인터넷으로 사람 속이는 사기꾼들도 많다던데 특히 우리 같은 노인들 노리는. 장 여사,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해. 남의 일에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 슈잉은 버럭 화를 냈다. 장 여사는 머쓱해하며 입을 다물었다. 그 후로 슈잉은 장 여사를 피했다. 자신의 행복을 시기하는 것 같아 괘씸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오직 첸젠화만이 자신의 유일한 이해자이자 편이라고 생각했다. 밤이 되면 슈잉은 몰래 은행 앱을 켜서 잔고를 확인했다. 점점 줄어드는 숫자를 볼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불안했지만 첸젠화의 다정한 목소리와 미래에 대한 약속을 떠올리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그가 오면 다 괜찮아질 거야. 이 돈은 잠시 맡겨두는 것뿐이야. 첸젠화의 메시지 말투에서 가끔 느껴지는 어색함, 마치 번역기를 돌린 듯 딱딱하거나 부자연스러운 표현들, 도 애써 무시했다.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것이 좋아 보인다고 했던가. 그의 사소한 단점마저도 슈잉에게는 그저 해외 생활에 오래 지쳐서 그런 것이려니 혹은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이려니 하고 넘겨버렸다. 베란다의 난초는 이미 오래전에 시들어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 슈잉은 그것을 치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첸젠화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전에 없이 절박했다. 정말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 무슨 일인데요? 청두에 슈잉 씨와 함께 살 집을 계약하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매물이 나왔는데 계약금이 오늘까지 꼭 필요해요. 10만 위안. 이 돈만 있으면 정말 모든 걸 정리하고 당신 곁으로 갈 수 있습니다. 평생 당신만 바라보며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10만 위안. 슈잉에게 남은 전 재산이었다. 남편과 평생 모아 마련한 이 작은 아파트 말고는 가진 것이 없었다. 이 돈마저 내어주면 정말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었다. 슈잉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제나 씨, 저 이제 정말 돈이 없어요. 슈잉 씨, 제발 이번 한 번만 더 저를 믿어주세요.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 미래는...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다. 슈잉의 마음이 약해졌다. 그와의 행복한 미래, 작은 정원이 있는 집, 더 이상 외롭지 않은 노후, 그 모든 것이 이 마지막 고비에 달려있는 것 같았다.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그가 내 곁으로 올 거야. 슈잉은 마지막 남은 이성을 애써 외면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추려 애썼다. 웨이야, 엄마가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한데 혹시 5만 위안만 빌려줄 수 있겠니? 갑자기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하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당장 다음 주까지 내야 한다네. 전세요? 어머니 집 자가 아니셨어요? 아니, 그게 사정이 좀 복잡해서 나중에 설명할게. 아무튼 좀 빌려다오. 금방 갚을게. 아들은 뭔가 미심쩍어하는 눈치였지만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결국 돈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슈잉은 아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죄책감보다 10만 위안을 마련했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 다음 날 아침 슈잉은 은행으로 향했다. 아들이 보내준 5만 위안과 자신의 마지막 남은 돈 5만 위안을 합쳐 첸젠화의 계좌로 송금하기 위해서였다. 심장이 불안하게 두근거렸지만 곧 그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했다. 은행 ATM기 앞에 선 슈잉은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눌렀다. 첸젠화가 알려준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송금액 펜찬을 확인했다. 이제 확인 버튼만 누르면 끝이었다. 그녀의 미래가,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 그 버튼 하나에 달려있는 듯했다. 침을 꿀꺽 삼키고 손가락을 뻗는 순간이었다. 어머니, 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아들 리웨이가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돈 누구한테 보내시는 거예요? 웨이야, 네가 여길 어떻게... 어제 전화 받고 아무래도 이상해서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어머니가 전세 사신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오늘 아침 첫 비행기로 바로 내려왔어요. 어머니, 혹시 그 돈
아들은 슈잉의 손목을 다급하게 붙잡았다. 슈잉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다. 이거 놔라. 내가 내 돈 쓰겠다는데 네가 왜 참견이야.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혹시 인터넷으로 만난 사람한테 돈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유산까지 다 날리실 작정이세요. 아들의 날카로운 추궁에 슈잉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보기 시작했다. 수치심과 당혹감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곧 청두로 온다고 했어. 우리 같이 살 집 계약금이란 말이다. 슈잉은 거의 울부짖듯 소리쳤다. 아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제발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는요? 아들은 슈잉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들었다. 위챗 대화 목록에서 첸제나를 찾아 프로필을 확인했다. 그리고 곧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그의 이름과 사진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아들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어머니, 이 사람 사기꾼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 사진 전부 도용된 거예요. 로맨스 스캠 전문 사기꾼이라고 인터넷에 이미 여러 건 피해 사례가 올라와 있어요. 아들이 내민 스마트폰 화면에는 첸젠화의 사진과 함께 온라인 로맨스 사기 주의보, 노인 상대 금융사기 등의 붉은색 경고 문구들이 떠 있었다. 슈잉은 제 눈을 의심했다.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그럴 리 없어. 슈잉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되찾아 첸젠화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은 가지 않았다. 전화기가 꺼져 있어 라는 차가운 안내 음성만 흘러나왔다. 위챗 메시지를 보냈다. 제나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대답 좀 해봐요. 메시지 옆에는 읽지 않은 표시만 덩그러니 떠 있었다. 몇 번이고 다시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는 먹통이었다. 영원히 닿지 않을 벽을 향해 소리치는 기분이었다. 슈잉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은행 바닥에 차가운 냉기가 온몸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아들의 부축도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첸젠화의 다정한 목소리, 함께 꾸었던 미래, 그리고 그를 위해 날려버린 돈, 모든 것이 뒤엉켜 맴돌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외로움에 눈이 멀었었는지, 뒤늦은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다. 해외 IP 주소를 사용하고 대포 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하는 전문 사기 조직이라 범인을 잡기도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아들과 딸은 어머니의 어리석음을 탓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동안 어머니의 외로움